안녕하세요. 보험전을 대표 최덕사입니다. 법무부인 덕수의 이홍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무사법 위반과 관련된 작년에 우리가 좀 기사를 썼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무사와 동행을 해서 수수료를 나눠 가졌을 때,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결산 처리되는데 결산해 보니까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나온 세금을 사후에 이제 줄여주는 거, 경정 청구인데 이건 원래 세무사만 하게 돼 있는데 보험 법인 영업 하거나 일반 FP님들도 이걸 대행을 하거나 소개를 해줘서 수수료를 받고 또 그 금액이 이제 큰 경우에는 되게 이제 수입이 커요. 근데 지금 세무사법 법 바뀐 이후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데 안 하자니 너무 충격이 크고 또 하자니 좀 찝찝하고 해서 자주 문의가 저희 신문사에 이제 그 기사에 댓글도 달리고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한번 오늘 해설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가 이제 법인여금 하는 FP예요. 법인여금 하는 FP도 세무 컨설팅을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죠. 그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담 자문 정도. 그래, 상담 자문 정도인데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겠죠. 전문 세무사보다. 또 하나는 이제 공신력이 좀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다 보니 이제 저쪽이 총무부장이 왔는데 세무사야. 아니면 그 항상 법인에는 세무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니까 아니 내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가 해. 그것도 설계사가 하고 이제 세무사를 딱 동반을 한 상태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야.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 친구 세무사 연락을 해서 야, 너 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좀 딸리니까 이야기 잘해주면 보험 계약하면 수수료 나눠줄게. 이제 이렇게 딱 됐다 이거죠.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계약을 했어. 그래서 수수료를 나눠줬어. 네. 그러니까 보험 모집인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사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고객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모집인 입장에서 세무사를 동반해 가지고 좀 공신력을 확보한 뒤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험 계약을 모집하게 되면은 보험 모집인은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이제 받게 되겠죠. 그 수수료를 세무사하고 나눠 가졌을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냥 대충 나눠주죠 지금은. 그것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세무사법 위반 아니에요? 보험업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알선금지해가지고 난 세무사법 위반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보험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대리점, 그 다음에 보험 중개인,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인 이외에 다른 자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제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사실상 보험 모집인이 아닌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보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피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몰래 받고 하면 여기까지 주사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혜란 법인 전체가 한다거나 또 상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세무사도 같이 보험 모집인으로 등록을 하죠. 그래서 보험 모집인으로 자격을 구비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동행해 가지고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동 청약이 되는 것이고 공동 청약에 따른 수수료 쉐어링은 적법한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모집 행위도 이제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업법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특정 회사에 이제 물론 설계사 시험도 따야 되고 또 어느 날은 또 오렌지 라이프 FC가 친구가 도와주러 가고 어떤 피플 라이프 FC가 도와주러 가고 한쪽에 위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적이 또 안 나오면 막 해촉을 하고 또 이러니 위촉이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보험 모집 행위에 따른 이제 대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인이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무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 세무 컨설팅에 대한 대가는 세무사가 이렇게 고객사로부터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그런가요? 그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이 어때요? 그러니까 법인이 세무법인이라고 컨설팅 자문 계약을 맺는 거지. 그래서 세무법인한테 너 횟수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뭐 대충 예측되는 그런 자문 횟수나 양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법인끼리 그냥 주는 거지. 회당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고객사하고 그 일부 비용을 이제 수술해 줄 때 제 자체 내에서는 그 FC한테 공제를 정산을 하거나. 그러면 세무사나 세무법인하고 네. 고객회사하고 직접 세무 컨설팅 계약은 체결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거네요. 아니죠. 법인. 제2법인하고 세무법인하고 음. 우리 FP들이 이제 법인 영업할 때 세무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서 동행해서 자문을 좀 해줘. 예? 대신에 대가는 FP가 주지도 않고 고객사가 주지도 않고 우리 고객이니까 지혜에서 우리가 니한테 줄게 그냥. 아, 법인데 그거는- 법인에 아, 예를 들면 피플라이프의 그거는 가능하죠. 법인에 이제 어떤 세무법인이 피플 전체 FP 자문 계약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GA라는 법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있으니까 예, 예. 그 둘 사이에 일종의 예. 어떤 컨설팅 계약이라든지 예, 예, 또는 예. 용역 계약이라든지 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예. 그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아. 다만 정확히 예를 들어서 이 모집행위를 했다. 그럼 수수료를 받는다. 예. 그럼 수수료의 몇 %를 쉐어링한다. 아, 이런 그건 것들은- 어렵겠지. 예. 네, 그런 것들은 좀 예, 예, 그건 어렵겠죠. 예. 어쨌든 이제 그 문제가 안 되려면 그런 방식을 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정 청구인데 경정 청구는 법상으로 누구만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세무 업무이기 때문에 아, 세무사법에 따르면 경정 청구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예, 예.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세무사가 할 수가 세무사나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의 직원.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업무는 개별적으로 세무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사의 위임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이제 FP가 어떤 법인이 뭐 고민이 있어. 또는 세무사가 이제 그 친구 FP한테 야, 너 다니다가 법인 만나면 세금 때문에 많이 내가 걱정하는데 소개시켜줘.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청구를 소개를 시켜줘서 뭐 이제 세금이 뭐 한 몇 억이 줄었어. 예? 그러면 줄은 거에 뭐 몇 프로 이렇게 수수료 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예. 세무사법이 작년에 연말에 바뀌고 나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전통적인 법인 영업 형태 예. 중에 하나였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고객사가 있고 세무법인이 있으면 예. 세무법인이 고객사에 예. 경정 청구를 대응을 해서 예. 만약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조세를 환급받는다. 예. 그럼 환급받은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예. 모집이 내게 예를 예. 들어서 예. 소개해준 대가로 예. 또는 알선해준 대가로 예. 지급하는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지되고 또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세무사나 그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무 업무를 알선하고 예. 그 대가를 이제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예. 있어요. 그래서 예. 형사처벌 조항도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세무사법 조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예. 깜판이 갑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1년 이하의. 그럴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근데 내가 그럼 이건 반대네. 아까는 설계사로 유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케이스는 이제 그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하면 괜찮은 거네. 그거는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해서 한다면은 결국 대외적으로 세무사가 업무를 하는 것이고 예. 세무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계가 되겠죠. 예. 근데 월급을 이제 얼마나 할지도 모르니까 고정급을 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냥 케이스마다 주는 이제 이런 성과급형 직원으로 등록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약간 문제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예. 알선 소개 실질로 알선 소개의 예. 대가로 그 실적 베이스로 예. 이렇게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 컨설팅 피를 쉐어링하는 그런 어떤 예. 관계는 세무사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보험 모집인이라 예. 그 다음에 세무사라 네. 이 둘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예.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세무사하고 보험 모집이라고? 아니 세무사하고 고객사하고 이제 예.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무사는 경정청구 업무를 대행하고 경정청구 업무에 따른 이제 컨설팅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객사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예. 경영 자문이라든지 예. 이런
용역을 제공을 하고 예.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예. 들어서 뭐 단순한 세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 포괄적으로 어떤 경영 자문 이런 예.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대금을 음. 직접 고객사로부터 받는 것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세무사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건 세무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결산철이고 종합소득 신고철 세무사님들이 바쁘신가 봐요. 예? 법이 바뀌어서 그 이후로 이걸 위반하고 있는 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세무사 협회에서 이걸 막 뭘 하자니 지금 바쁜 시기라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끝나자마자 열심히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뿌리 뽑겠다 예? 이렇게 소문이 들고 있으니 예? 뭐 과거에는 이제 불법적인 게 아니었지만 불법 상태로 이제 바뀌었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법인 컨설팅 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래서 얼마를 주기로 했어. 그 다음에 성과보수 계약도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 근데 이제 경쟁청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가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하고 경쟁청구 대항 계약을 하시오. 예? 그래갖고 그걸 몇 개 하고 예? 그래서 각각으로 돈을 예? 분할해서 받는다. 근데 분할해서 받더라도 100%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과에.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항상 실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실질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세무사를 알선하고 소개하는 네. 이제 대가를 받으면서 네, 형식만 네. 경영 자문 컨설팅 계약만 체결하고 네. 그 계약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되고 네. 그 다음에 받는 금액도 이 경정 청구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퍼센트로 적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받고 이런 거는 누가 보아도 그냥 알선해서 이렇게 네. 대가로 받는 네, 네. 모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실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자문도 단순히 이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경영과 관련된 그런 자문을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 FP가 그런 행위를 한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한다 해도 파장이 적을 수 있는데 법인 영업하는 전체 큰 회사가 조직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그걸 또 수수료로 회사 차원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치 없이 이렇게 하면 회사에 뭐 큰일이 그냥 벌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 할 때는 이제 그 회사의 변호사나 또 전문 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이용주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제 종합소득에서 끝나고 또 그 법인세 내고 나면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고 또 문제가 뭐 내가 다루면 된다지만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제2업계가 또 지탄받고 좀 비난받는 어떤 행위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저 부탁합니다.